두 가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 네. 인사 전면 쇄신을 해야 됩니다. 비서실장도 갈고요. 또 우리 야당이 반대했던 국무총리도 두 해밖에 안 됐는데 갈아야 된다. 갈고요. 음. 교육부총리 네. 그 뭐 음주 만취 이력 있는 아하. 그분도 박순애, 갈고, 예, 네, 교육부 장관. 예,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 그러나 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거나 인사청문회 반대했으면서도 강행했던 이런 인사에 대한 전면적인 인사 쇄신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추천했다는 뭐 행정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네, 행정요원. 우모 행정요원. 그런 사람이 네.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대통령실 내부의 전반적인 이 내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하. 누가 지금 들어와 있고 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음. 누가 추천했는지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요. 제가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건 그 두 가지입니다. 과감한 인적 쇄신을 한번 하라. 두 번째, 네. 대통령실 내부에 인사 이거 조사를 한번 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뭐 전문가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지지율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도어 스태핑에서 아니 원인은 언론이 더 알고 있지 않냐? 언론이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열심히 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제가 지난 시간에 와서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권자에 올라 있어요. 네. 권자에 올라 있는 게 아니라 구름 위에 떠 있는 겁니다. 구름 위에 떠 있다. 네. 이런 상태니까 저 바닥에서 네. 땅에서 동네에서 국민들의 아우성 원성이 구름 위에서는 안 들리는 거예요. 아. 빨리 지금 땅으로 내려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걸 위해서 구중궁궐회하고 비판을 받았던 청와대에서 내가 나왔다. 국민소통위에서 나온 거다. 그 얘기를 했고 용산에 이제 들어가서 도어 스태핑도 한 건데 결국에는 뭐 형식은 모르겠지만은 내용적으로 아니면 현상으로 보면은 구름 위에 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권성동 대표는 저는 네. 이런 사고를 칠 줄 알았어요. 그러세요? 예, 권성동 대표를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몰라요. 따로 차 한 잔 마신 적은 없는데 네. 20대 때그 본회의장에서 제가 좌석 위치가 권성동 의원 가까이 있었어요. 아, 예. 근데 아주 짜증나고 피곤해요. 왜냐하면은 혼자서 네. 막 주주주 막 이야기를 막 구시렁구시렁 뭐 혼자서 계속 이야기 막 목격을 해요. 하셨군요. 아 계속 그래요. 네. 아 참 저분 참 연구 대상이다. 제가 그렇게 느꼈거든요. 대한민국 여당의 당 대표감이다라는 그런 생각은 저는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지도자 감이다. 네. 어떤 덕이 있거나 리더십이 있거나 그런 느낌을 제가 받은 적은 전혀 없어요. 그렇지 이상하잖아요. 네. 어떻게 그 대정부 질의에서 장관이나 뭐 의원들이 이야기하면은 그 뒤에 앉아가지고 주의가 다 들릴 만큼 뭐 어쩌고 뭐 평도하기도 하고 뭐 네.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 참 독특하다. 그런 분이 이제 당 대표가 되었어요. 예. 자 지난 4월에 우리가 검찰 개혁법 통과시킬 때 박홍근 의원하고 뭐 약속했던 거 네. 그거 깼잖아요. 그거 이제 깨놓고서도 뭐 네. 미안해할 줄 모르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깨질 수도 있어요. 자기는 한번 제대로 한번 잘 해보려고 했는데 네. 당내에서 반대하니까 뭐 사람이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해명하는 그런 과정이 너무나 좀 뻔뻔하잖아요. 아, 예? 그런 걸 또 느끼셨군요. 예, 이번에. 그리고 지금 그 청와대 행정요원 네. 이것도 해명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9급인 줄 알았는데 7급인 줄 알았는데. 7급인 줄 알았는데 예. 9급이다. 난 그 거짓말일 거라고 봅니다. 그걸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그럼 그거를 자기가 추천한 사람이 네. 청와대 9급인지 7급인지 몰랐다는 사실은 그거를 제게 챙기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그걸 해석할 반정을 수도 하는 있겠네. 거예요. 가령 뭐 정말 꼭 챙겨야 될 사람, 네. 예? 정말 자기 정말 그 지역에 오랫동안 알던 지인의 아들이라서 네. 청와대 한번 넣어주고 싶어서 뭐 사람 관계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뭐 네. 후원금도 받았을 것이고 그런 사람이 뭐 한 손가락 꽂을 정도에 한 뭐 두세 명 정도 된다 그러면은 그러면 당연히 내가 청와대 추천을 했어. 그럼 얘가 어디 갔는지 야, 처음에 몇 7급으로 급인지? 추천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재훈이한테. 네. 그럼 얘가 7급으로 갔는지 아버지한테도 피드백이 됐을 것이고 네. 아들 통해서도 됐을 것이고 권순동 본인도 확인했을 것이고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게 7급으로 넣었는데 9급인 줄 몰랐다는 사실은 이런 경우가 무수히 네.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내지는 예. 9급인 줄 알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이것을 갖다가 뭐 예. 하찮은 일로 폄하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거나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거나 너무 무수히 많아서. 많은 사람들 추천했거나는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아, 보고요. 근데 문제는 예. 9급 공무원을 폄하했다는 거예요. 음. 지금 노량진 가면은 그 9급 공무원 되려고 얼마나 많은 우리의 청년들이 그렇죠. 정말 저 부모한테 용돈 받아가지고 그 이제 공부를 하고 그렇죠. 이 여름에도 하고 예. 있는데 몇 년씩 그 공부하고 청년들의 있는 분도 계시고. 그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겁니다. 음. 아, 9급이 어땠어요? 그것도요, 뭐 100 때리고 200 때리고 그래요. 네. 청년들의 꿈이고 로망인데 그 꿈을 짓밟은 겁니다. 그래서 권성령 권성동 대표는 양심이 있으면은 네. 노량진 그 학원가 앞에서 삼보 일배를 해야 돼요. 삼보일배. 삼보 일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청년들의 이 대못을 네. 빼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사과는 근데 진정한 제가 그런 사과는 생각 모습 보여야 해봤어요. 된다. 네.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는 단연코 단 한 사람도 청와대에 추천한 적이 없어요. 네. 우리 보좌관이 가고 싶어 했는데 네. 야 그래도 내가 뭐 국정농단도 내가 파헤쳤고 그래도 뭐 남들이 뭐 저 이 촛불 정부의 뭐 공신 중에 공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내 보좌관 추천하는 거 이거 있잖아 공치사 하는 거다. 그러니까 장관도 제가 안 가지 않았습니까? 네. 왜 장관 안 갔냐고 안 했냐고 그러는데 공치사 하기 싫다. 아, 실제로 제안을 제가 5년 동안 3번을 받았어요. 그래요? 예. 어. 나 다음 정권 때 할게. 이렇게 뺏길 줄 몰랐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근데 자 그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문재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내 지역구 오산에 네. 저하고 아주 친한 네. 저한테도 후원금 주고 또 또 문재인 대통령 후보한테도 후원금 준 선거관리위원 네. 선거관리위원이면 뭐 지역에 뭐 좀 이제 그래도 좀 꽤나 뭐 행세하는 분이죠. 네. 그분의 아들을 뭐 자격도 없는데 전문 성공도 없는데 정치권 경험도 없는데 네. 보좌진 경험도 없고 아무런 훈련도 안 된 사람을 네. 단지 나의 그런 지인의 나의 사적인 관계에 있는 지인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청와대에 내가 추천을 할 수 있을까? 아하. 이 자체가 아. 이거는 네. 상식에서는 넘어선 것이죠. 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윤석열 예. 정부가 이게 무너지고 있는 게 본인이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에 이게 선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국민들은 똑똑해서 예. 너무나 잘 알아. 더 이상 가망이 없다. 네. 윤석열 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야 후회한다. 차라리 이재명 찍을 걸. 그게 언론조사 그렇게 나왔잖아요. 과반이 넘는다고. 50%가 그러니까, 예. 다시 대통령 선거 한다면은 이재명 대통령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그 사이에 뭐 이재명이 특별히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이 거의 지금 좌절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것을 다시 네. 변곡점으로 만들 만한 그런 그런 계기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까지 또 인사 문제에서까지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어요. 분석해 주셨습니다. 스푸책은 좀 들어옵니까? 아까 한번 들어오고 안 들어왔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니 괜찮습니다. 괜찮고요. 지금 뭐 거의 8,000명 가까이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면서 안민석 의원의 이제 분석 또 여러 가지 평가를 보고 계시고 동감을 표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안민석 의원의 그 내공, 이거 정치 내공, 이거 이제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매주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난주에 오셔가지고 박정호 안민석이 정치 수다도 해보자 컨셉을 이렇게 해보자고 했는데 하여튼 무겁지 재밌습니다. 않고 예, 좀 오늘 무겁지 않았어요. 딱딱하고 복잡한 정치 이야기를 예. 쉽게 동네 장산미사가 예. 이야기하듯이 한여름밤에 동네 슈퍼 앞에서 맥주 한 잔 맥주 좀 놓고서 갖다 놔야 되나요? 네, 뭐 그런 정도의 편한 분위기에서 풀어가는 네. 정치 수다 뭐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저희가 뭐 스페셜로 해서 진짜 어디 슈퍼 앞에 가서 다음에 앉아서 내가 해보죠, 이제 뭐. 변희재 씨 오라고 그래가지고 변희재하고 안민석 같이 한번 해볼까. 그거 재밌을 것 같습니다. 시간 한번 맞춰가지고. 정말 이게 부끄러운 거예요. 어찌하다가 우리가 네. 국힘보다도 못한 혁신 이걸 혁신을 이렇게 못하게 하고 있고 어쩌다가 변희재가 민주당 국회의원 수십 명 아니면은 뭐 정말 100명의 목소리 지금 하게 되었는지 네. 정말 저부터 부끄러워서 나서들 수가 없고요. 야, 근데 이 나이에 오선인데 이게 다시 옛날에 그 박근혜 네. 나이 시절 좀 싸워야 선수 되는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무튼 제가 변희재 씨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네. 제가 큰 마음에 그 그 좀 요동이 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변희재 씨도 저한테 네. 살다 제가 안민석 의원님하고 식사를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나도 어찌해서 그러게 내가 말입니다. 당신하고 이렇게까지 내가 밥을 네. 먹게 됐는지. 근데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어떤 공통점은 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인식 그거고 아무튼 박지원 씨가 네. 변희재를 대치하는